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난 것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 손해보고 장사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기명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대출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상단 연 8%를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신용자들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대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자들 회사의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21년 말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엔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지난해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 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 조달 이자율이 연 8에서 9%로 올랐고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율 등 이런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정 최고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4%포인트 다시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연 20%와 법 상한선인 연 27.9% 사이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반면 국회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오히려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대마진 폭은 얼마큼 들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